안녕하세요. 코라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그 스튜디오 따로 빼가지고 좀 촬영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냥 EBS 6평을 앞두고 어떻게 좀 공부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좀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글씨를 좀 적어놨는데 EBS 연계는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모평 전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죠. 근데 그 하는 이유를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6월이든 9월이든 끽해봐야 수능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상 2번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6평을 좀 잘 보고 싶어서 갔는데 고전시가 작품인데 심지어 EBS 연계인데 걔를 몰라서 거기서 절어서 이 귀한 시험지가 망가진다. 이러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6월 모평을 잘 봐야 된다가 아니라 뭐 잘 보든 못 보든 우리가 어떤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연계 작품을 몰라서 얘를 절어서 뭐가 이제 망가진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EBS 연계는 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든 듣지 않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 이거죠.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처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차분하게 읽고 선지를 판단해 낼 것이냐 이걸 계속 공부해 왔던 건데 이게 사람의 인지체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머리를 써요. 근데 내가 이제 아는 게 생기면 원래 생각하는 거랑 아는 것 중에서 아는 게 빠릅니다. 내가 모를 때는 내가 계속 머리를 쥐어짜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EBS 연계를 하면서 이 작품을 안다 모른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수험생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시험지를 봤는데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몰라도 푸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모르는 작품이면 모른다가 됩니다. 왜? 나는 아냐 모르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EBS 연계는 시험장에서 사실 어떤 기능을 하냐면 동아줄이 됩니다.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뭐 아는 작품 있으면 시간이 줄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동아줄이자 동시에 약간 내가 당장 필요할 때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EBS 연계는 정리합니다. 해야 됩니다. 다만 메인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푸는 방법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다만 알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EBS 연계 어떤 라인으로 좀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EBS 연계율은 50%입니다. 이 말을 제발 50%가 연계된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0은 연계고 50은 비연계입니다. 제발 얘를 잊지 말아주세요.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과 EBS 연계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를 대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운문과 산문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모평을 한 달 앞두고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무조건 운문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고전시가든 현대시는 어차피 두 작품이 뜨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는 연계가 나옵니다. 일단 하나가 연계가 나오니까 우리가 억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르는 건 똑같이 몰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연계가 떴는데 나만 몰라. 이러면 억울한 거거든요. 일단 운문을 보는 게 맞다. 그럼 현대시랑 고전시가 중에 뭘 봐야 되냐? 무조건 고전시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왜요? 알아야 푸니까. 우리가 솔직히 현대시는 몰라도 시험장에서 선지 가지고 비벼보면 어쨌든 답선지는 골라낼 만한 능력을 계속 기출분석으로 키워왔거든요. 고전시가는 1차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고전시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6평까지 시간이 충분하다 하면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다 보는 게 맞다.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없다. 어쨌든 고전시가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선생님 고전시가 작품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EBS 수특 중에 고전시가 얘는 무조건 봐야 된다. 9작품을 제가 라인업을 쭉 쓸 거예요.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월곡답가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작품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속삼이인곡. 그러니까 이제 삼인곡 속편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직류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면앙정가. 얘는 뭐 제가 이미 수업 때도 얘기를 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 어부별곡이요. 얘가 실제 어부냐 아니면 관념적으로 설정된 어부냐. 아마 가어옹이긴 할 텐데. 그 다음
유산가, 산에 놀러 가는 작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정규반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릉도원 예 아니냐, 기산영수 예 아니냐, 안기모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규원가. 사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듣고 흘리세요. 규원가는 사실 여러분들 그 작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 학계의 견해가 허균의 첩인 소쌍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자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수능은 모르겠다만 워낙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6월, 9월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요. 임유후의 목동가, 대화식 구성이죠. 중요하고요. 풍계육가, 자연친화 중요하고요. 만흥, 올타임 레전드죠.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6월 모평에 이거 안 나왔어. 이승모 적중 실패 또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중이 아닙니다. 제가 막말로 6월 모평 끝나고 요 9개 중에 하나 떴다고 해서 이승모 고전시가 적중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중이 아니고요. 고전 시간은 어차피 중요한 작품이 웬만하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 최소한 얘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이 충분하다 하시면 현대시랑 고전 시간을 다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정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고전 시간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고전 시간을 다 볼 시간도 없다면 최소한 요 9작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떠드는 거고요. 다만 시간 좀 있으실 때 짜투리 시간 써서 현대시 좀 틈틈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놀 때는 현대시 같은 게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또 공부라는 힘든 걸 할 때는 또 EBS 정리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작품 읽다 보면 공감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시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아예 갈래별 학습법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본질은 EBS 연계 공부 어떻게 할 건데잖아요. 얘는 제 관점이에요. 얘는 효율이지만 얘는 방법이니까 어차피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끄면 안 돼요. 얘를 봐야 됩니다. 얘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래별로 공부할 때는 좀 크게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걸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시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고 다만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볼 땐 좀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사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뭐냐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현역들은 사실 약간 그 내신틱한 공부에 좀 이제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시를 공부한다고 이제 애들이 이제 정리 좀 갖고 와보면 거기는 밑줄을 다 외우고 무슨 상징어를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잊지 마세요. 몰라도 풀 수 있다예요. 처음 봐도 이 작품을 풀 수 있다예요. 우린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알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 연계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한 줄 한 줄 다 외우고 어차피 그거 외워봤자 시험 때 그거 다 안 써요.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시부터 말씀드립니다. 현대시는요. 정리집을 보실 때 세세한 구절구절의 뜻을 다 볼 필요가 없으세요. 딱 이것만 작습니다. 맥락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뭐 어떤 이제 정리집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어떤 구절은 이런 뜻이야, 1년은 이런 의미야 이런 거 당연히 보면 선명하고 이해는 되겠지만 오히려 현대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딱 공부를 딱 이거야 라고 박아놓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판단의 유연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는 이런 시야 딱 이렇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시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 부탁드려요. 그냥 시를 제발 여러 번 읽으세요. 한 번에 다 몰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가르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낯선 대시를 100%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런 거냐면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가 100% 납득이 될 것인가 그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시도 한국말이에요. 주제를 까줬잖아요. 이미 이런 시야라는 걸 알면서 시를 또박또박 여러 번 읽으면 그 말이 대충 뭔 말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이해하려고 해야 오래 남아요, 머리에. 두 번째는
이걸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감상 능력이 늘어요. 우리가 낯서는 대시가 100% 해석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야 솔직히 시 독해력이 늘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두 마리를 다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친절한 여러분들 해설을 보면서 친절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좀 웃자고 얘기하는 말이 친절한 해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쳐요. 스스로 생각할 만한 능력 있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주제 잡고 차분히 읽어요. 첫날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읽어요.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3번쯤 읽으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내용이야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 감상 능력도 늘고 본인이 납득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현대시는 이게 가장 좋아요. 고전 시간은 거시적이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관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에서 해결하면 되고 딱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어 풀이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찍어놨는데 제발 부탁인데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하는 훈련을 해야 오래가고 어렵게 나와도 안 틀려요.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가능하시다면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좀 작품들 특히 이제 가사나 연시조 같은 경우는 수특의 모든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수록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고 혹시 만약에 본인이 어떤 듣는 수업이 있거나 정리집이 잘 된 게 있다면 수록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미수록 부분까지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따로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쨌든 파이널 때는 여러 가지 업체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지문이 발췌가 되면 예를 들어 중략 이전을 수록 부분을 주면 중략 이후를 미수록 부분으로 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설 하나 풀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EBS랑 겹쳐 그걸 EBS 책이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게 중략선이면 여기까지가 연계야. 그럼 내가 연계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비연계일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설 모의고사의 의미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소설 말씀드릴게요. 거시적으로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은 일단 한꺼번에 적을게요. 전체 줄거리는 거시적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되죠. 사실 전체 줄거리가 엄청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발췌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가 발췌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좀 뜬금없는 게 발췌가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그냥 다른 소설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각은 잡아야 되니까 전체 줄거리는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진 말아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뭐 이건 저는 수업 때 제가 해줄 건데 결국 현대소설에서는 인물의 캐릭터성이 좀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고전소설은 관계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나쁜 애야. 왜? 어차피 한 번 나쁜 애가 거의 끝까지 나쁜 애가 되거든. 전형적이니까. 그래서 인물 관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이건 이제 거시적인 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설 연계는 공부를 제발 이렇게 해라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하지 마세요. 그냥 EBS 수특에 수록된 부분 있죠. 얘를 정독하세요. 이게 미시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제발 딴 데서 어떤 외부 부분을 뽑아서 이런 내용이 있다.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어차피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얻어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설이잖아요. 미시적으로 보실 땐 그냥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지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는 아니어도 일부는 겹치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럼 일부가 겹치면 그만큼은 시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수록된 부분을 정독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부분 있죠. 1년 내내 EBS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독서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EBS 그러면 수특수한 독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독서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푼다고 해서 반드시 연계가 미친 듯이 막 딱 체감이 될 리도 없고 체감이 된다 하더라도 EBS 연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보통 기출로 바뀔 때는 부수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계빨이 좀 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수특 풀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라면 모든 지문을 풀지 않아요. 내가 취약한 영역만 문풀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잘하는데 굳이 과학기술을 풀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심하게 약해요. 그러면 수특에 있는 과학기술은 다 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결국 사설 모의고사는 이 수특 독서 연계를 반영해 줄 거 아니에요? 얘를 특별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좀 풀다 보면 제재 하나 정도 얻어 걸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선생님 혹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되진 않는데 이것도 가성비의 문제야. 아니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국어 공부의 본질에 맞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나 얻어 걸리면 땡큐인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수업하는 게 동아줄이에요, 동아줄.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소재나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는 미리 해봤자 휘발됩니다. 가장 좋은 건 10월 말쯤, 그러니까 다가왔을 때, 원래 그때 하면 기억이 잘 나요. 사실은 제 수강생들한테는 10월 중순 이후에 마지막 약팔이 수능에 나올 만한,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한 20개 정도 이걸 뽑아서 그것과 관련된 제재를 정리해서 마치 무슨 비급처럼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실제로 한두 개 잘 얻어 걸려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약팔이라고 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공부는 아니죠. 근데 이런 지문이 하나 얻어 걸려야 되는, 걸리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막말로 내가 100분이 맨날 98, 99 찍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2, 3등급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비문학에서 제재 하나 얻어 걸려서 내가 아는 놈 나오는 게 시험지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거든요. 국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쇄 반응이 있으니까 앞에 뭐가 하나 깔끔하게 떨어지면 뒤까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얻어 걸리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동아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공부는 부차적 수단입니다. 해야 합니다. 6평 앞두고 하셔야죠. 근데 지나친 의존은 금물이다. 단 지나친 의존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요. 우린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 우리를 흔드는 건 결국 50%의 비연기입니다. 낯선 지문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을 드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나는 처음 봐도 푼다. 그렇게 공부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EBS 연계 공부를 왜 하냐? 하면 좋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장의 위기 상황에서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